안녕하세요. 아이 언박싱류의 스티언입니다. 오늘은 이제 갤럭시 노트5 리뷰인데요. 좀 늦게 찾아왔죠. 죄송합니다. 여러가지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늦게 찾아오게 됐는데 그만큼 오래 써서 더 정확한 리뷰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일단 노트5 전반적인 외관을 살펴봤을 때는 지금 케이스, 정품 케이스가 껴져 있지만 이렇게 빼면은 뒷면이 개봉기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커브드 백 이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그립감에 좋은 일은 조금 의문이에요. 이렇게 그냥 잡고 있을 때도 여기에서 너무 이질감이 느껴져서 불편하기도 하거니와 이런 젤리 케이스를 쓰면 여기서 이렇게 푹 미끄러져 나가요. 떨어뜨릴 것 같아요. 몇 번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러자고 정품 케이스를 쓰자 하니 이 옆면이 보호가 하나도 안 되고 뭐 이런 단점이 있는데 여튼 디자인적으로 이 커브드는 좋으면서도 그렇게 칭찬해주고 싶지는 않네요. 여튼 이렇게 지문 인식으로 열면은 열리겠죠. 지문 인식이 S6 때보다 보다 더 정확해진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일단 첫 번째로는 디스플레이를 얘기할 텐데 디스플레이가 S6보다도 더 좋아졌다. 일단 S6랑 비교를 지금 할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화이트 표현 능력이 더 정확해졌다라는 거죠. S6 때는 이거에 비해서 많이 누랬는데 더 정확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같은 페이지를 띄워놓고 화이트를 비교해보면은 확실히 얘가 더 하얗다. S6가 확실히 누렇다라는 게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S6보다 더 밝고요. 더 어둡습니다. 물론 최대 최소에서 이제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죠. 디스플레이는 뭐 사실 뭐 그 정도 외에는 S6랑 별반 다를 게 없고 노트4와도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다 QHD 화질이니까 518ppi죠. 여튼 디스플레이는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배터리 타임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지금 배터리 타임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는 없지만 이러한 그래프를 그렸을 때 배터리 타임이 화면 켜짐이 5시간 33분 정도 나오더라. 한 5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자른다고 쳤을 때 5시간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완전 100% 충전했다 완전 방전 이렇게 썼을 때 보통 적으면 4시간, 많게는 6시간 반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보통 20% 30%대에서 여기 요 정도 대에서 밝기를 두고서 이제 와이파이와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쓰기 때문에 더 오래 가는 거일 수도 있지만 여튼 S6 때도 이런 조건에서 사용했는데 2시간 반에서 3시간 반밖에 안 갔던 거와는 비교했을 때와는 정말 많이 늘어났죠. 물론 S6와 수치적으로도 차이가 나지만 전작보다도 줄어들었는데 전작보다 더 우수한 배터리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보면은 확실히 배터리 최적화가 S6 때보다 더 잘 이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피커를 얘기해 볼 텐데 이 스피커가 괜찮아요. 괜찮긴 괜찮아요. 이어폰으로 듣는 거나 이걸로 듣는 거나. 그런데 좀 뭐랄까 스피커에서 좀 막힌 듯한 소리가 난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드는데 출력은 마음에 들어요. 음질도 뭐 딱히 흠잡을 건 없는 것 같아요. 1.2W 스마트 앰프니까요. 뭐 딱히 출력에 대해서나 뭐 이렇게 흠잡을 건 없고 음질은 제가 맡기라서 어떻게 평가를 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또 개인 취향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홈버튼 더블탭하면 카메라가 나오는 거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게 또 하나의 기능이 생겼는데 프로 모드에서 바로 셔터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24,000분의 1초에서 최대 10초까지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 가지고 장난치기가 되게 좋아요. ISO 감도도 보다 더 정확해졌어요. 보다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됐고 거기다가 또 켈빈을 내 맘대로 이렇게 조정을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차가운 사진, 따뜻한 사진을 내 맘대로 조정해서 해낼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로 조금만 장난을 치면은 되게 멋있는 사진들이 금세 후딱 나오기 마련인데 하나 샘플 샷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같은 노출 시간이에요. 같은 셔터 스피드인데 ISO 감도 차이로 이렇게 다른 사진이 나오죠.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거는 S6 때보다도 카메라가 더 발전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이런데 노이즈가 없어요. 노이즈가 거의 없어요. 야간 사진을 찍었을 때도 노이즈가 거의 안 나오고 실내 샷은 더할 나위 없이 잘 나오죠. 정말 뭐 음식 사진도 뭐 잘 나와요.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음식 사진을 보자면 이렇게
색 표현력이 너무 과하지도 않으면서 또 너무 그렇다고 물 빠진 색깔도 아니고 거의 정확해요. 직접 먹어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거의 색 표현력이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좀 사진을 보여드리자고 하면 이런 사진. 이것도 프로 모드로 이제 장난을 친 건데 이렇게 포커스를 아웃시켜서 이런 식으로 재밌는 사진을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진은 이렇게 잘 나온다라는 것. 내가 맘대로 이렇게 사진을 갖고 놀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카메라는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노트의 가장 명미라고 할 수 있는 S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S펜이 일단 뽑는 방식부터 거론을 해보자면 이게 과연 진보를 한 건지 퇴보를 한 건지 좀 개인마다 다르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일단 눌러서 빼야 돼요. 옛날에는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땡기면 빠졌었는데 이제는 한 번 더 해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떡깍 눌러줘서 이렇게 빼야 된다는 거. 이게 조금 손톱이 없으면 뺄 수도 없고 과연 이게 디자인적으로만 좋지 사용할 때 진짜 좋은 건가.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발생된 게이트 바로 S펜 게이트죠. 역삽입했을 때 고장난다라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건 논란이 있는 문제인데 여튼 이게 과연 진보인지 퇴보인지는 알 수가 없네요. 이렇게 S펜을 뽑으면 에어 커맨드가 나오죠. 이 두 가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집하고 추가하실 수 있어요. 아이콘을 이렇게 세 가지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편집하고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에어 커맨드를 하면 액션 메모가 나오는데 액션 메모가 전작에 비해서 많이 간단해졌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전화번호를 메모할 때 전작에서는 여기에 이 위에 전화번호, 지도 뭐 어쩌고 저쩌고 선택하는 게 다 나왔는데 이제는 그냥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한 번에 드래그를 해서 전화로 하면 바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게 인식이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제일 문제는. 그리고 피랍이 또 2048 피랍이죠. 그래가지고 또 되게 쓰는 맛도 있고 좋아요. 그리고 반응 속도가 노트4에 비해서 또 빨라지고 이 압력 감지도 더 가벼운 압력에 더 쉽게 감지를 해서 더욱 진짜 필기하는 것 같은 그런 맛이 나요. 그래서 노트2나 노트3 적어도 노트2에 비해서는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캘리그라피 펜으로 써보면 정말 글씨가 글씨 아닌 글씨도 괜찮은 글씨로 만들어준다. 이런 느낌인 거죠. 여튼 이 캘리그라피 펜도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듭니다. S펜 S노트 기능은 그렇게 있고 이제 S펜 기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정확한 S펜 기능에서는 이렇게 스마트 셀렉트가 있죠. 이렇게 한 번에 드래그를 해주면 이 부분만 잘라서 가져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접속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긁어오고 싶은 사진이나 뉴스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스마트 셀렉트를 택하고 이렇게 슉 드래그를 하면 얘만 이렇게 잘라서 잡아준다. 심지어 이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로도 바꿔주기까지 한다. 되게 편리해요. 이 텍스트로 바꿔주는 거. 그리고 자유형으로 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설정할 수도 있고 잡아낼 수도 있고 타원형으로 이렇게 잡아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좋고 또 자동 도형이라고 해서 흔히 포토샵의 그 자석 기능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자동 도형으로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도형을 그 색깔에 맞춰서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캡처 쓰기 기능인데 이거는 뭐 그 전부터 있었지만 편해진 것 같아요. 더 이런 펜 종류가 늘어나면서 그래서 이렇게 바로 화면 위에다 써서 공유, 저장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 그 정도로 볼 수 있겠죠. S펜 기능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바로 꺼진 화면의 메모인데 슉 빼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뜨면서 꺼진 화면에 바로 메모할 수가 있어요. 이 기능도 상당히 편해요. 굳이 S펜을 꺼내서 잠금을 해제해서 S노트나 액션 메모를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이 S펜을 쓰면서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을 했는데 S펜을 쓰면 버튼을 두 번 누르면 액션 메모가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버튼이 아래쪽을 향하게 이러고 잡고 쓰면 버튼이 쓰면서 계속 눌려요. 이렇게 이 부분이 계속 누른다라는 거죠. 이렇게 손을 잡고 있으면 이렇게 누르게 돼요. 자꾸
눌려요. 그래서 쓰다가 에어 커맨드가 떠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불편하다. 그게 좀 단점인 것 같고, S펜에서는 확실히 노트2 때 그 삼각형 모양의 S펜이 잡기는 제일 편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노트 시리즈를 여러 번 써보면서 느끼는 바지만, 그 외에 뭐 S펜을 딱히 흠잡을 때는 없어요. 지금 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고무 펜촉도 필기감이 나쁘지 않아요. 상당히 좋아요. 플라스틱 펜촉은 또 색다른 느낌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되게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충전. 아까 배터리 하면서 충전을 언급을 못했는데, 이 충전이 용량은 늘어났는데 S6에 비해서 충전되는 속도는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90분이면 완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충전 속도가 S6랑. 그래서 꽂아놓고 잠깐 정신 팔려 있으면은 순식간에 거의 완전 충전이 돼 있다는 거. 물론 이제 5%에서 0%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죠. 그래서 한 50% 있을 때 충전기에 꼽아놓기만 해도 순식간에 충전돼요. 그리고 이제 무선 충전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도록 하죠. 이 무선 충전기가요, 되게 편리해요. 일단 무선으로서의 편리함도 있지만 무선으로 충전하면서 빠르게 충전이 돼요. 그래서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그래픽이 뜨면서 무선 충전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패스트 차지까지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무선 충전으로 더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요. 물론 유선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만만치 않게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좋다라는 거, 무선 충전으로서의 기능도. 그 정도 하면은 노트5에 대한 얘기는 다 했지 않았나 싶어요. 디자인적으로도 얘기했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개봉기 때도 얘기했지만 IR LED 센서가 빠져 있어요. 이 IR LED 센서를 빼버렸는데 S4 때부터 넣던 IR LED 센서를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S6 때까지 잘 넣었다가 빼버렸어요. 왜 뺐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 플래그십에 이걸 뺐다라는 건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정말 의문이 들 정도예요. 안 그래도 집에서 TV 볼 때 리모컨 없어지면은 이걸로 쓰곤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게 되었어요. 이거는 원가 절감인지 아니면 뭐 다른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튼 이거 뺀 거는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다.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까 카메라에 대해서도 한 가지 언급 못한 게 있는데 이제 LED 플래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전에도 한번 지적했지만 삼성은 계속 이 심박 센서를 넣으면서 듀얼 LED 플래시를 채택하지 않고 단일 LED 플래시를 채택하고 있죠. 그런데 물론 이제 이 단일 LED 플래시가 듀얼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꽤 괜찮아요. 그 말은 즉슨 무엇이냐면 이 LED의 색 온도가 꽤 그러니까 듀얼 LED 플래시를 합쳐놓은 그 중간 정도 색상이어서 괜찮다는 거예요, 보기에. 사진을 찍었을 때 물론 이제 듀얼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LED 플래시가 단위로는 그래도 제값을 한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고 외관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언급하자면 뭐 얇아진 거? 노트4가 8mm대였는데 이게 이제 7mm대로 들어서면서 되게 얇아졌죠. 뭐 그와 동시에 카툭티도 많이 사라졌어요. S6 비해서. S6가 더 얇다 보니까 이제 카툭티가 심했는데 카툭티가 많이 좀 줄어들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외관적으로나 뭐 전반적으로 다 만족을 해요. 지금으로서는. 소소한 오류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면서 차차 이제 다 이제 보수가 진행될 거라고 하니까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세서리에 대해서 언급을 해봐야 될 텐데 먼저 이제 이 정품 케이스죠. 이 정품 케이스가 여기 이렇게 도트 무늬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긁으면 소리가 날 정도로 도트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장점이 일단 유막 현상을 없애주죠. 그래서 뒤에 끼웠을 때 여기 유막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장점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케이스가 전작에 비해서 많이 튼튼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계속 끼고 다니진 않았고,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젤리 케이스를 쓰는데, 튼튼해져서 그래도 떨어뜨렸을 때 쉽게 분리되진 않아요. S6 때는 이렇게 떨어지면 확 분리가 돼버렸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많이 분리가 잘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옆면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거는 케이스로서의 기능은 상실한 거 아닌가. 너무 디자인적으로 치중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쪽 곡면 처리도 잘 했고, 이 케이스를 끼우고 잡으면 더 좋아요. 더 그립감이 좋아요. 오히려 빼고 잡았을 때보다. 이렇게 메탈과 플라스틱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오히려 이게 더 그립감이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무선 충전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언급을 해보겠는데, 무선 충전이 패스트 차지가 지원되면서 이 어댑터조차도 정품 충전기에 제공되는 9V 1.67A짜리 어댑터를 써야 돼요. 그래야만 이 무선 충전기가 고속 충전이 지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여기 LED 인디케이터가 뜨죠. 그런데 이 LED 인디케이터가 지금은 그렇게 밝은 것 같진 않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거 잠자리에다가 옆에 두고서 올려놓으면은 진짜 밝아요. 거의 잠을 못 잘 수준으로 밝는데 이거를 아예 끄는 기능이 좀 설정해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잠잘 때는 이게 너무 밝아요. 지금은 이렇게 어두운 것 같지만 진짜 밝아요. 불 다 꺼놓고 보면. 그래서 잠자는데 좀 방해가 돼서 이거는 아예 어디다가 이렇게 구석에 밀어놓든지 밖에 내놓고 주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같은 방에서 쓰기는 너무 부적절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패스트 차지가 이제 지원이 되면서 여기서 안에서 팬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 팬 소리가 약하게 들려요. 제가 예민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이거를 충전을 시켜놓고 팬 돌아가는 소리가 약하게 들린다라는 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정도는. 근데 진짜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약하게 팬 소리가 들리거든요. 지금도 여기서 들려요. 이게 특히 조용해지면은 되게 또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조그만 위치를 이탈하면은 바로 충전이 오류가 나버려요. 이게 전멸을 하면서 충전이 안 돼버린다는 거죠.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 기계면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기종이 다 문제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도 되게 조금만 벗어나거나 잘못 올리면 바로 충전해서 오류가 나버려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이 방식의 무선 충전에서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 외에는 딱히 쓰면서 불만은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S펜 잡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버튼이 좀 눌린다는 거, 이게. 그 다음에 IR LED 센서가 없어졌다라는 거. 그거 외에는 딱히 이 제품의 흠을 잡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전반적으로 만족하면서 썼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지문인식을 한번 더 보여드릴 텐데, 이 지문인식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잘 돼요. 그런데 이걸 길 가다가 하면은 지문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요. 아직까지는 이 에어리어 방식의 지문인식은 아이폰이 더 강자인 것 같다, 애플이 더 강자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한 리뷰가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워낙 이제 리뷰를 저도 몇 번 안 해본 초짜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항상 죄송스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새해를 맞아서 더욱 자기 개발을 해서 돌아오는 저희 제작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갤럭시 노트 5 실버 티타늄 64기가 리뷰였고요. 혹시라도 이 제품의 구입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댓글로도 문의해 주셔서 말씀드리지만 64기가보단 128기가를 사세요. 128기가가 윈터 스페셜 에디션으로 나왔어요. 근데 3만원 차이밖에 안 나요. 3만원 차이인데 2배 용량 차이면 3만원 더 주고 128기가 사는 게 훨씬 낫겠죠. 저도 뒤통수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128기가 사세요. 그리고 핑크 골드 색깔도 되게 이뻐요. 어떻게 보면 골드 같기도 하고 실버 같기도 하면서 이렇게 빛이 잘 비춰보면 핑크 색깔이 나는 게 아주 고급스럽게 잘 뽑았다. 옛날에 정말 막 핫핑크 이런 핑크는 아니고 은은한 핑크여서 괜찮더라 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뭐 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가능한 한 선에서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문의도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새해를 맞아서 더욱 열심히 하는 아이 언박싱 뉴 제작진이 되겠습니다. 네, 갤럭시 노트 5 리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